최상위권 합격을 위한 GASM의 합격 전략, GASM 유주미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시작을 하느냐? 윤리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좋아. 제목처럼 최상위와 상위를 구분하는 그 한 끗 차이. 뭐를 제공한다? 주제별 수업을 통해서 논의점을 주어지는 게 핵심이지.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 파트 중에서 윤리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들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시험으로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리 파트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윤리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이구나를 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긴장을 늦추고 어깨에 힘 풀고 한번 쭉 스토리를 한번 봐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요 파트에서 핵심은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선생님이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준 이유가 한 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야. 헐, 이게 뭔가 라고 했을 때 그냥 주제별 수업에 있어서 그냥 이게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야가 아니라 GASM에서는 뭐다? 98년 이후 윤리와 관련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대학들이 뭐에 대해서 시험을 냈다? 윤리에 대해서 시험을 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GASM 공부 많이 했나가 아니라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학들이 98년 이후부터 엄청난 양의 윤리 파트의 문제를 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그 기출문제와 관련된 어떤 하위 주제에 대한 분류, 그 안에서의 스토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저러한 스토리에서 저런 논의점을 찾으라고 저렇게 문제를 냈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다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되겠니? 적용이 되겠지. 그리고 포인트가 요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냈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해제라든가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자, 첫 번째 뭐냐? 그 많은 기출문제들에서 첫 번째 스타트 같이 한번 볼까?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규범이 첫 스타트야. 왜? 우리는 사실은 어떤 그 본성과 관련돼서 이타적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이기적인 거 또는 자기와 관련된 그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강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들이 맞부딪히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갈등을 일으키겠지.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야? 사회적 규범의 윤리지. 그러니 첫 스타트는 당연히 뭐에서 시작해야 돼? 인간의 본성, 그것에 대한 극복과 함께 사회적 규범,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끊게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나올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이 행동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좀 윤리에서 벗어나. 이건 규범이 아니잖아.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재화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지. 그치? 이런 첫 번째 인간의 본성과 관련돼서 그 이유가 어떻든 사회적 규범이 내재화되어 간단 말이야. 그런데 항상 그것이 일치하니?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윤리적 판단 속에서도 항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은 뭐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이게 정당한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판단이 정당한가? 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행동도 윤리적인 행동이요. B라는 것도 윤리적인 행동인데 그것이 어떻게 될 때도 있어? 맞부딪힐 때도 있다고. 그랬을 때의 어떤 선택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학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더 근본적인 어떤 규범과 관련된 어떤 근본적인 바다과 관련된 것은 첫 번째 파트겠니? 두 번째 파트겠니? 그렇지. 처음이겠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의 어떤 그 극복, 간극,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문제를 낸 학교들을 조금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규범화됐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 속에서 둘 다 규범일 때, 또는 둘 다 윤리적인 판단일 때, 과연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에 대한 문제가 어떤 정당성 확보의 문제들이겠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우리가 그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 부분, 지금 나올 부분을 되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누군가와 대할 때, 그거는 의도가 좋지 않잖아. 그거는 과정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팀들은 그거는 결과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의도야. 우선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남을 해하는 정도는 아니겠지. 좋지는 않다라고 해도, 그래도 결과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결과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뭘까? 그렇지. 어떤 과정이라든가 의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고, 결과에 있어서 결과를 중시하는 어떤 과정들의 충돌들을, 그치, 대학들이 묻기 시작을 하는 거겠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와닿진 않았어.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그 기출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이거 의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결과가 확보가 됐다 그래서 이게 좋아라고 했는데, 이게 생활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과까지도 고려하는 어떤 그 현명함도 사실은 필요하더라고. 그런 측면에서 논술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선생님 마음속에 와닿던 부분도 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거야 라기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너희들 안으로 스며들어서 이 이야기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지? 라고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이 화면을 고3 학생들이 보면 그거보다는 우선 기출문제를 풀고 적용하는 게 더 필요해요 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고1, 2다 라고 하면 조금 멀리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어쨌든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측면, 그거에 대한 극복, 그래서 사회적 규범화, 이 상태에서 둘 다 윤리적인 판단일 때 어떤 딜레마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어떤 과정의 중요성과 결과의 어떤 조음, 까지도 왔어. 그 후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과연 뭘까? 기출에서. 그렇지. 공감과 윤리 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왜?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옳지 못한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정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한다면, 공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걸 그렇게 막 설득력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어떻게 행동으로 이행하기에는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학들이 그치, 연민과 연대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가엾어,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과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그치 옮기는 것까지의 어떤 간극이 무엇이냐. 그래서 진정한 공감이 무엇이냐. 공감을 하지 못했을 땐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핫 이슈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기존의 어떤, 선생님 목이 막혀서 물 마시면서 좀 할게. 기존에는 고전적인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다면 어때? 요즘엔 신경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뇌와 관련된 신경세포와 관련된 그런 과학적 접근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지. 예를 들면 뒤에서 하겠지만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어때? 원래부터 유전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 네 가지가 기존에 좀 전에 봤던 그 많은 기출문제를 뭐 한 거나 선생님이 그렇지 하위 범주 내에서 분류하고 대학들은 과연, 왜냐하면 윤리다 그래서 그 대학이 전체 윤리를 물어볼 수는 없다고. 그 논리 파트에서 어느 부분에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 파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처음에 한번 들어가 볼까? 논의점을 파악을 한번 해보기로 하자. 왜냐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서 최상위와 상위를 구분한 그 한 끗 차이가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정확한 논의점을 찾아내는 거. 두리뭉실하게, 두루뭉실이라고 하던데, 두리뭉실하게 그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 주제 하에서 정확하게 논의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뭘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규범 하에서는 뭐에 대해서
대해서 논의하는가라고 보면 어때? 인간의 본성, 뭐해진다? 다듬어진다는 거야. 뭘 통해서?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 또는 어때? 인간의 본성이 다듬어져서 규범화되는 거겠지.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만을 생각하면 안 되지. 타자를 좀 고려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어떤 극복의 문제들, 기본적으로 연세대가 굉장히 많이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판단과 정당성의 논의점은 과연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 안에서의 정당성 확보의 문제들, 그 다음에 정합명령과 가합명령은 의도가 옳은 것, 그치? 그 다음에 결과가 좋은 것과의 어떤 차이.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우선이니? 당연히 둘 다 고려되면 좋지. 근데 살아가면서 항상 그럴까? 그렇지는 않지. 그랬을 때 이 부딪힐 때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할까에 대한 질문들도 했는데 사실 기출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애매해. 옳은 것과 좋은 것은 조금 다르지. 그래서 의도가 옳은 것, 그 다음에 결과가 좋은 것 중에 과연 너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니? 라고 질문했어. 그 다음에 공감과 윤리 파트에서는 어때? 공감의 중요성의 문제들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주제에 대해서 분류했고 그 4개의 범주 내에서의 뭐를 찾았다? 우리가 논의점을 찾았다. 벌써 이렇게 해서 10분이 지났어.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잠깐 스탑을 하고 다시 한번 쭉 처음부터 봤으면 좋겠어. 리마인드를 중간중간 계속 해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런 수업이 익숙치가 않을 거야. 그냥 아예 배경 지식을 준다던가 아니면 아예 기출문제를 풀어냈지 요 중간에 어떤 논의점을 찾아가는 것들, 대학의 의도를 파악하는 어떤 그 수업들이 많지가 않아서 좀 익숙하지가 않을 거거든. 요번에 선생님 그 수업에 그 한 팀이 짜져서 수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학생이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야. 왜 그러나 했더니 수업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지금 그 적응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 방식 좀 다를 수 있으니 조금 천천히 따라오시도 됩니다. 그 다음 첫 스타트 가봅시다. 뭡니까?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어떤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사실은 자기가 우선이지 내 몸이 아프면 남을 배려해주기 쉽지가 않고 고전에도 나온 것처럼 내 배가 부르지 못하면 어때?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마음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란 말이야. 이런 인간의 본성의 어떤 특징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규범화되는가 또는 사회적 규범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자제되고 어떻게 그 극복이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될 거야. 이 안에서 그럼 어때?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많은 기출문제들을 하위 범주 내로 정리해 보니까 이 학교들이 이렇게 냈다라는 거야. 이대, 카대, 경희대, 외대, 덕성여대, 뭐 인하대, 연대, 경희대, 덕성여대, 한양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연대와 관련된 이 강좌가 끝나고 나왔을 때 어떤 실전 적용하기 문제 파트에서는 연대와 함께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시작해보자. 왜 이 그림을 넣냐면 사실은 선생님도 그래.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뭐 하세요? 그럼 논술 강사인데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하고 너희들도 논술하면 이 마음에 이 부담감, 막 압박감이 느껴지는데 조금 우리 주변의 이야기로 풀어보자는 거야. 사실은 이 논술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있는 거거든. 그래서 주변의 얘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한번 이해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이가 나와서 너무 귀엽지. 그래서 사랑이가 혼자 하잖아. 그치? 그래서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삼둥이가 나왔어. 그랬더니 자, 이름은 못 외우겠어. 뭐 대한민국 만세라는데 어쨌든 한 아이가 나 혼자 다 먹을래.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우리도 있지만 사랑에도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먼저야. 내 배고픔이 먼저야. 그리고 내가 배불러야 돼. 했더니 글쎄 꼭 그래야 되겠어? 우린 나눠줘야 돼.
했더니 맞아. 어찌 우리가 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 이 안에도 벌써 뭐야? 이 어린 아이한테도 지금 점점 뭐가 극복이 되는 거지? 우리의 본성이 극복화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제 이해했니? 선생님, 뭐로 갖고 너희들 첫 스타트를 좀 편하게 해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져온 겁니다. 너무 귀엽지? 어쨌든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관련돼서 그러면 어떻게 극복이 되는가? 원래부터 이타적일 수 있지. 원래부터 그렇잖아. 우리 그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부터 선한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도 있고 그리고 항상 선한다고 해서 계속 선함이 유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선했지만 그지 선하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지. 인간적 본성은 어떻게 극복이 되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간의 본성부터 한번 찾아보면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는 거야. 그치? 원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거야. 원래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야. 이러한 세 가지 기본적인 어떤 본성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왜 이타적 행위를 할까? 어떤 과정을 거칠까? 동기가 뭘까를 살펴보면 자연스러운 연민과 관련돼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래 자연스러운 연민, 타자에 대해서 고려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악을 행했을 때 느끼게 되는 혐오의 근원은 교만 논리에서보다는 자연스러운 감정 속에서 찾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그치? 어떤 논리보다는 감정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따가 그 다른 강좌에서 연대 기출문제를 풀 때 이해를 조금 더 시키겠지만 논리, 이성보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따라서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인간의 어떤 좋지 못한 건 극복이 되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 압력과 교육 파트에서는 그치. 원래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 그치. 뭐에 대해서 그 사회가 정한 게 그치 좋지 못하다고 하면 그건 악이고 사회가 정한 거는 선이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극복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교육의 강화지. 그리고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욕망. 그래서 제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순간 어때? 그 사람한테 좋게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본성이 극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명은 본능의 만족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진 것이고, 그치? 어떻게? 사랑에 대한 욕망과 가정교육을 통해서 문명 세계에 새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문명,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본능은 포기하도록 요구해. 어떻게?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개인의 이익 추구는 어떻게 한다?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두는 거야. 그래서 게임 어찌 있지? 너가 나한테 해주지 않으면 나도 너한테 해주지 않겠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쟤한테 받고 싶으면 나도 어떻게 하면 돼? 하면 그렇게 이행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세 가지. 그렇지. 자연스러운 원래 우리는 인간의 감성상 타인에 대해서 그렇지. 애처로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문명화되면서 그게 퇴색되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빽하면서 원래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데 그렇지 문명화 사회에서 어떤 본능을 억제하게 해. 어떻게? 사랑에 대한 욕구와 교육을 통해서. 세 번째,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야. 그러니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강제성을 띠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인간의 본성은 극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야 다 같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어떤 사례 하나만 스피드하게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던 문제다? 2001년 이화여대에서. 좀 전에 것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극복과 관련된 문제는 2010년 연대에서 질문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화여대에서는 이러한 공동 식사가 그렇게 식사에 어떤 자기 혼자 식사하는 것을 공동 식사를 통해서 배타성을 철저하게 극복한다라고 해서 하나의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본성의 극복의 사례 한번 봤고, 그 다음
하지만 어떠니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화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돼? 이제 극복이 되고 점점 규범화되고 내재화되고 하고는 있지만 항상 그것이 어떻게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그랬을 때의 어떤 충돌의 사례를 한번 보여주는 거야. 전시가 나왔어. 누가 나왔어? 장자가 나왔어. 그래서 조금 전에 전시야 장자, 이 소설이야. 그래서 전시가 뭐라고 했냐면 장자 때 나는 수절할 거야. 당신이 죽은 다음에도 수절할 거야. 그랬더니 장자가 에이 그거 너무 그치? 장담하지는 마. 어찌 되겠어? 라고 얘기해서. 그랬더니 죽었는데 수절을 했겠니? 안 했겠니? 너무나 멋진 남자가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당연히 수절을 하지 않았어. 수절하지 않고 그 남자가 이제 소설이니까 약간 그 과장되게 막 나 지금 목말라서 죽겠어. 그랬더니 이 그 전씨가 장자의 시신까지 훼손하면서 그 남자한테 뭐를 먹이고 요런 이제 과정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극단적이라 너희들이 마음을 조금 닫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내 수절을 할 거야. 그랬더니 죽었는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버린 거야. 막 얘한테 나발나발 약속까지도 했는데 말이야.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겠어? 발각됐어. 그랬더니 전씨가 어떻게 해버렸어? 목졸라 자살을 해버린 거야. 이거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그치 기출문제에서 문제를 냈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전시 자살에 대한 뭐 너희들의 견해를 뭐 논의하시오 논설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멘붕인 거야 이 문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사실은 어떠니 수절할 거야. 네가 죽은 뒤에도 어떤 수절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일 수도 있지만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규범들이라고 어떤 수절해야 된다. 좀 약속을 지켜야 된다. 뭐 영혼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랬는데 그러한 사회적 규범을 새로운 남자를 딱 보는 순간 얘가 반해버렸거든. 그래서 인간의 본성,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사회적 규범을 어겨버린 거야. 까지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내야 돼. 그랬는데 그게 맞부딪힐 수도 있는데 전씨가 어떻게 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데까지만 간 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거야. 그러면 자살까지 하게 된 이유가 과연 뭘까? 를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거지 뭐지? 인간의 본성, 원래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래 인간의 본성과 어떤 사회화된 본성,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야. 그리고 수절하는 거.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이 수절과 관련된 건 굉장히 중요한 규범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 헤어지면 어때? 선생님이 학교 가기 갔는데 학생들이 새로운 남자 만나서 어때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어떤 수절과 관련된 개념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의 어떤 충돌되었을 때 우리 그 사회 안에 있는 그 개인의 선택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만큼 뭐가 뭐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사회화된 본성, 사회화된 규범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마저 그렇지 규제하고 있는 어떤 현실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 이게 어느 학교 문제? 2003년 카톨릭 의예과 문제였지. 의예과 문제는 워낙 좀 어려우니까 어떤 근본적인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사회화된 본성의 충돌 속에서 개인의 희생 이게 과연 정당할까? 정당하다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과연 글쎄 정당할까? 우리가 이렇게 억압적으로 우리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사회가 우리를 혹시 규제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좋은 질문이었지. 멋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수업에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로 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떻게 됐어? 인간의 본성은 세 가지였지. 자연스러운 감정이든 아니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 호혜성을 통한 어떤 강제성을 띠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어떤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각 개인이 아무래도 자기를 우선시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타인을 위한 기부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왔겠지. 어디에서? 연대에서. 근데 어쨌든 그러면 너희들은 단순하게 그거에 대한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저변에 깔린 어떤 질문의 의도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찾아야 되는 거야. 어려운데, 나도 살기 죽겠는데, 왜, 그치, 경제위기 속에서 그 많은 기부들을 했을까? 그게 뭘까? 어떤 의미를 지닐까?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찾아내야 될 건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의 어떤 그 행위들이라고. 여기서의 논의점은 처음에 뭐다? 그렇지.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극복이 될까? 극복된 인간의 본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럼 더 사회적 규범화가 될까? 그리고 그러한 확증된 규범은 어떻게 하면 유지될까라고 하는 거겠지. 그치? 다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극복들, 그치? 그것이 사회적 규범화가 되고 이 사회적 규범화를 통해서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타적 행위를 강화하지. 그럼 이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항상 이타적인 존재가 아닌 우리 어떤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 본성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그걸 강화할까, 이타적 행위를 강화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연세대가 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입니까?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 처음에 어떤 연대의 본성과 관련돼서 했고 이화여대의 공동 식사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장자와 전시를 통해서 카톨릭대 의예과 문제를 받고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연대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기존에 어떤 식으로 논의를 전개했지? 근본적인 질문이 뭐지? 라고 하는 학습이 되면 다른 문제를 딱 받아보는 순간 현상이 뭐지? 그 저변에 깔린 문제가 뭐지? 그래서 이 현상과 저변에 깔린 문제를 내가 어떤 식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지? 라고 하는 내공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제 아셨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중간중간 넣을 거야. 너희들이 이해하라고. 본성과 관련된 이 4가지 중에서 지금 뭐가 끝난 거야? 첫 번째 파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를 한번 넘어가야 되겠지. 두 번째 파트는 뭐야? 그렇게 해서 인간의 본성이 어쨌든 극복돼서 사회적 규범화 됐어. 우리는 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항상 그런 윤리적 판단이 뭐를 얻기는 힘들다? 정당성의 문제를 얻기는 힘들어. 왜? 갈등 상황이 많거든. 어쨌든 길쭉 문제를 한번 보면 쭉 98년 이후부터 쭉 목록들이 나왔어.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근데 뭐가 더 어려운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본성과 그 부분이 선생님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 너희들의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한번 풀어봐. 요번엔 아까 사랑해가 나왔고 삼둥이가 나왔고 요번에 쌍둥이들이 나왔어. 뭘 보고 있네. 뭘 먹으면서 장발장을 보고 있나 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베르 경감은 말이야. 장발장을 풀어줘야 돼. 당연히 얘는 뭐라 그래야겠어. 풀어주지 말아야지 라고 나오겠지. 대화가. 무슨 말이야? 투옥시켜야 돼. 장발장이 알지. 내용은. 그래서 이 자베르 경감의 어떤 내적 갈등이 나오겠지. 좋아. 이 상태에서 갈등이 과연 무엇일까? 만약에 투옥시키든 놔주든 둘 중에 하나가 윤리적이다라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긴 어렵지. 근데 어때? 둘 다 나름대로의 정당함이 있다고. 나름대로의 윤리적 판단이었을 거라고. 그 상황에서 그치. 자베르 경감이 자신이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장발장이 그를 구해줬어. 개인적으로 어때? 의리를 지켜야지. 그렇게 되면. 그런데 당연히 뭐가 나? 얘는 뭐야? 그렇지. 얘는 경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죄인을 법대로 투옥시켜야 돼 라고 하는 뭐가 갈등을 빚는 거지? 개인의 의리와 사회적 책무가 둘이 맞붙습니다.
자, 어느 학교 문제였나? 2006년 고려대입니다. 선생님이 왜 계속 좀 예전 문제들 다루시나요? 2015, 2014 이런 것들은 잘 안 다루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요즘 추세, 최상위권의 어떤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오히려 2013, 14, 15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전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떤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선생님 경험상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2014, 15를 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떤 너희들이 직접 주제하에서 논의점을 찾아서 제시문 중에 없는 걸 스스로 끌어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존 문제들이 좋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 뒤진 거야. 그래서 이해했습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장발장과 관련된 게 나와서 또 다른 갈등이 나오네? 뭐가 나? 전쟁 상황 하에서 부모님이 상을 당하신 거야. 이때 당시에는 뭐와 뭐 둘 다 중요하지?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충과 그치? 부모님의 어떤 상을 돌봐야 된다는 효의 충돌이라는 거. 이 둘 다 중요한 윤리적 덕목이라는 거지. 그랬을 때 너희들은 과연 뭘 선택할래?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똑같이 고려대가. 그랬을 때, 즉 딜레마 상황이라는 게 뭐니? 이래도 결정이 어렵고 저래도 결정이 어려운 그것이 뭐야? 딜레마 상황이지. 그랬을 때 너희들의 윤리적 판단은 뭘로 할래? 효, 아까 그렇지, 효, 그 다음에 장발장의 어떤 개인의 의리들, 그 다음에 충, 전쟁하에서의, 그 다음에 장발장 경감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책무들, 이런 식으로 조금 대비점이 보이긴 합니까? 이랬을 때 너희들이 과연 뭘 선택할래? 라고 하는 걸 기출로 물었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까? 아까 그 전시와 장자 같은 경우도 어떤 근본적인 문제였잖아. 인간의 본성과 관련돼서 과연 자살까지 할 만큼 윤리적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질문을 던졌다면 이번도 조금 마찬가지야. 친절한 금자씨가 있어. 친절한 금자는 자기가 이름을 지킨 게 아니라 그 동아리 사람들이 얘한테 얘 동의도 얻지 않고 막 책임을 준 거야. 그래서 근데 이 금자가 말하지 않고 그걸 다 이행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동아리 사람들은 얘를 뭐라고 불러? 친절한 금자씨라고 부르지. 그 사람들과 누가 있어? 금자와 누가? 동아리의 대립인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동아리 애들이 얘한테 금자한테 어떤 그 의도도 묻지 않고 또는 그 개인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많은 업무를 줬고 금자가 다 했는데 금자가 아팠는지 어땠는지 안 나와버린 거야. 그랬을 때 이게 그냥 연락을 했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연락을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어떤 그 행사에 큰 차질을 빚었어. 그랬을 때 기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지. 과연 금자가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왜 논의하는가 한번 보자. 그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선생님이 조금씩 힌트를 준 것처럼 금자한테 개인적 의사 묻지 않았거든. 그 무관한, 개인의 의사 무관한, 이거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는가? 얘가 과연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거는 의사 표현이고 이건 간습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왔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 과연 정당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 윤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근본적으로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내 의사와는 관련 없지. 그리고 명시화되고 딱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계속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암묵적으로 계속 간습적으로 계속 해와서 나와의 어떤 내 의사와 상관없게 됐던 것들, 그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들 세대는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어떤 장남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거. 장남한테 개인적 의사 물어봤니? 그리고 딱 갑자기 생겨난 거니? 아니지.
오랫동안 그래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 굉장히 너희 세대 때는 좀 다르겠지만 손가락질을 받았단 말이야. 아유 저 장남 저거 장남이 모시지 않고 딸이 모시니 이거 말이 돼 막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게 비난을 거의 비난까지 받았단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야. 우리가 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윤리들이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랫동안 암묵적이고 간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과연 그걸 통해서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문제지. 이랬을 때 너희들이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논의점이 없었을 때도 너희들이 스스로 논의점을 직접 만들어서 논의를 전개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어느 학교 문제였다? 2008년 인하대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쉬운 듯하지만 아주 심오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준 문제야. 그래서 대부분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우리 최상위권 학생들도 금자가 잘못했다. 왜냐하면 얘기를 했어야지만 이렇게만 표면적인 거에만 집중을 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야. 이 질문의 근본적인 어떤 근원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그렇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어떤 책무들, 암묵적으로 그리고 간습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 개인들은 과연 윤리라고 하는 것,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던져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어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고 또는 그치. 효와 충이 맞부딪힐 때 그 다음에 의지가 아니구나. 개인적 의리와 어떤 사회적 책무의 충돌, 효와 충과의 어떤 충돌. 이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딜레마 상황이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근원적인 어떤 바탕을 찾으라는 거야. 그게 뭐다? 윤리적 판단과 정당성의 문제들인데 이건 답이 딱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뭐 효를 택해도 돼. 그럼 여기는 사회적 어떤 개인적 의리를 선택해야 되겠지. 충이다 그러면 사회적 책무겠지. 어떤 나름대로의 뭐를 설정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결과를 제시하되 뭐야? 이 기준과 결과를 계속 연속성해서 놔라. 그래서 논의의 일관성을 가져가라. 이게 어느 학교 문제였다? 고려대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보입니까? 아까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파트가 뭐 한 거야? 윤리적 판단과 정당성의 문제를 물었던 거야.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건 정언명령 그 다음에 공간과 윤리가 남았어. 힘들겠지만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잘 모르겠다 그러면 끊고 잠깐 쉬어도 되고 어떤 이거는 이야기식으로 즐기듯이 보면 좋을 거야. 논술이 뭐 즐기라고 하면 어이가 없긴 하겠지만 정언명령과 가언명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떠니 기존 기출문제보다 훨씬 빈도가 적지. 그것도 최상위권보다는 이제 중위권 학교들이 좀 많이 냈던 문제들이야. 그래서 98년 이후로 어떤 정언명령과 가언명령과 관련된 어떤 기출 목록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랑이가 등장해 라고 했을 때 사랑이가 거짓말을 하네 라고 했어. 근데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거짓말 자체는 뭐야? 정당하지 않아. 그건 나쁜 거야. 그랬더니 사랑이는 말이야. 친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상대를 위해 한 거고 결과에 있어서 좋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아니야. 거짓말 자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그치 정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맞부딪힐 때가 있지.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 그치. 논의점이 과연 무엇일까? 좀 이따 찾아보고 이게 언제 기출을 됐다? 서울대 2015학년도 수시 특기자 전형에서 면접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어떤 것들, 질문들이 나왔었지. 좋아. 과연 그럼 논의점이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재심가 이렇게 써. 이거는 이제 소설인데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려워. 근데 아이가 어머니 음식을 빼앗아 가니 우리 이 아이를 땅에 묻읍시다 라고 해서 땅에 묻으러 막 갔어. 그랬는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결과는 좋았어. 아이도 살리고 집도 얻었어. 왜? 얘는 굉장히 효성이 지극한 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거든.
요 재심은 나에서는 이때 다시 심청이야. 심청이 아빠가 심청이가 소리를 하는 애라 소리를 하는 애는 눈이 좀 멀어야 이 한도 생기고 목소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청이의 눈에다가 무슨 수? 아무튼 물을 뿌려서 물을 넣어서 눈을 멀게 했어. 대신에 어떻게 됐겠니? 목소리 굉장히 좋아졌지. 그래서 좋은 소리를 가꾸자 하면 소리를 지니는 사람이 어떤 한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한을 심어주고 눈의 빛을 목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의 눈을 빼앗았어. 그랬더니 근데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어떻게 됐어? 목소리도 좋아졌고 딸도 그렇게 원망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 라고 해서 결과 둘 다 좋았어. 이랬을 때 우리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이자. 아까 앞에서는 계속 논의점을 너희들한테 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떤 논제가 뭘까라고 해서 친절한 금전씨를 통해서 논의점을 직접 너희들한테 소개해줬어. 요번에 너희들이 한번 맞춰보라는 거야. 왜? 요즘 추세가 어때? 논제가 구체적이지 않지. 이랬을 때 과연 재심 가와 나를 통해서 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게 과연 뭘까를 찾아내야 너희들이 그 논제를 뭐 할 수 있어? 구체화시켜서 논의점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치.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어떤 효의 관점이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당연히 효가, 굉장히 좋구나라고 해서 집도 얻었고,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 속에서, 그치. 눈에다가 뭘 벗는데 어쨌든 목소리도 좋아졌고 원망하지도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논제를 너희들이 스스로 맞추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공부하면서 제시문만 보고 있잖아. 뭐를 맞춘다? 논제를 맞추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너희들의 실력이 좋아질 거야. 이게 전체 주제가 이러고 이게 논의점이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게 과연 뭘까? 둘 다 결과는 좋았어. 그렇지? 과연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행위의 목적과 결과를 고려해서 두 행위가 정당했는지 너희들이 한번 의견을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약간 근데 여기서는 결과가 좋기는 했어. 그 다음에 근데 의도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는 효를 행하려고 했지. 부모님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식을 위한 거는 맞아. 자식의 어떤 그 목소리를 잘 나게 하는 거. 자식을 해하려고 했다. 그거는 이제 문제거리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런데 이거에서의 오류는 뭘까? 그렇지. 부모는 자식의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 어떤 덕목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어. 그럼 여기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당시에 덕목 중에 더 중요한 건 뭐야? 효지 사실은. 그래서 어떤 효를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의 차이는 자식의 몸을 그렇게 잘 건사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차이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너희들은 어떤 행위의 목적과 결과를 두고 한번 정당성 여부를 논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게 98년 건대 정시문제였습니다. 논의점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좀 느끼겠지만 점점 갈수록 어때? 너희들 스스로 논의점 찾아봐. 한번 적용해봐. 이렇게 해서 확장시키고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야 돼. 기부행위. 어떤 사람이 불황 속에서도 기부를 했다? 익명으로 하겠대. 그래서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밝히지를 원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쪽 담당자가 그래도 이름을 계속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계속 이렇게 나오면 기부하지 않겠어. 나는 익명으로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어.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응당 최고선의 촉진을 추구해야 된다. 그치? 그 존재자의 뭐다? 의지다라고 얘기했어. 항상 최고선을 추구해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제시문 나에서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그치? 최고선 촉진해야 되고 의지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때? 본능으로 진화돼서 아까 우리 기억나니? 내재화되잖아 점점. 그러니까 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본능으로 진화한 거야. 그리고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도덕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 즉 누군가를 좋게 하면 우리한테 기회를 열어줘서 굉장히 좋아라고 하는 어떤 그 처음에 원인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점점 본능화돼서 타인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관점이 같니 다르지. 이거는 꼭 그래야 하는 거. 가정이 옳은 거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면 이건 뭐야? 결과에 있어서 좋은 것이 본능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따라서 이러한 기부 행위에 대해서 재심은 가에서 바라본 것과 나에서 바라본 것은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면 기부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재심은 가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까? 재심은 나에서 얘기해 주는 건 좋을까? 둘 다 가능한데 논리적 타당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불황송의 기부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지에 의한 것이냐? 결과적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하는데 그렇다면 도덕의 기원은 뭐고 행위의 동기가 과연 뭘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의지일까? 의지면 사실은 좀 익명으로 해서 내 이름 밝히는 건 좀 어때? 그치? 결과에 있어서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데 요쪽에 조금 더 포인트가 가더라고. 어떤 기회에 있어서. 그치? 그러면 이거 기부를 한 걸 알려지면 더 좋은 기회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했겠지. 그치? 그게 알려지지 않는 게 더 나한테 더 좋은 거야. 그게 정말 최고선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 의도보다는 이쪽 포인트에 더 맞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한 게 어디다? 한국 외대입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따져서 어디까지 왔어? 정언명령까지 왔어. 이제 뭐가 남았어? 공감과 윤리가 남았습니다. 이건 스피드하게 지나갈게. 왜?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거든. 그래서 자, 공감과 윤리 파트 기출문제 요즘 추세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떠니? 다른 기출문제는 아주 예전부터 나왔다면 공감과 그 윤리 파트에서는 2007년부터 요즘 추세의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트렌드야, 트렌드. 그래서 악마를 보았다, 뭐 영화에서. 과연 그러면 폭력을 휘두른 이유가 무엇일까? 뭐를 하지 못하면, 그렇지, 공감을 하지 못하면 뭐의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 이거는 이제 2014년 연대 기출 제시문이었고, 이거는 2012년인가? 이건 경희대 기출이었어. 조금 달라. 잘 봐봐. 거울신경세포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돼서 어떻게 공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다. 거울신경세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본성, 본능적, 마음에서 온 거니 어떤 육체적인 거지. 그렇지. 신경학적인 측면이야. 접근이 완전 달라. 어떻게? 과학적 접근이요. 그 다음에 2014년 연대에서는 유태인의 학살과 관련된 상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폭력이 일어났던 그 다음에 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가 경험하고 나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타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더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건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를 보여준 거야. 공감과 관련돼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윤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경학적인 어떤 신경분석학적인 과학적 접근으로도 공감의 문제를 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공통주제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2014년 연대에서 딱 제시해줬지. 공감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결국 주체가 대상에 대해서 뭐 해야 돼? 그 감정에 대해서 상상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만이 뭐가 나타나잖아? 폭력이 감소하거나 폭력을 없앨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요 제시문에서 과연 요게 해당하는 게 뭐가 비었을까? 전쟁 상황이었거든. 포로가 딱 왔어. 그랬을 때 이 포로를 설득하고 있거든. 누가? 이제 내가 야, 포로 그대여, 내 위에도 죽음과 강력한 운명이 걸려 있어. 누군가 창이나 또는 실을 떠나 화살로 나를 맞춰 싸움터에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말이야. 라고 해서
어떻게 했니? 상대를 설득은 했지. 상대와 의사소통은 했어. 하지만 이게 어떠니? 직접적으로 너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개별성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기보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 그리고 전쟁하에선 사람은 다 그래 라고 해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접근을 해서 당연히 포로를 어떻게 했겠어? 죽인 거지. 그래서 요 간극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던 기출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피드하게 간다면 폭력에 대한 어떤 발생될 그 기본은 뭐야? 근본은 어떤 공감을 하지 못했을 때라고 하는 거겠지. 이랬을 때 공감의 조건들, 진정한 공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상상, 주체가 대상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 어떻게 된다? 폭력은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공감. 즉, 그냥 이 부분 아니어도 또 고대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든 아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진짜 공감을 더할까? 아니면 우리는 인류 사람이기 때문에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치 연민을 느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민과 연대의 차이가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건 뭐야? 연민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도우는 건 뭐야? 연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연민에서 연대로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많은 학교들에서 냈습니다. 공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4가지 포인트를 다 확인을 해서 논의점이 무엇이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극복, 그 다음에 어떤 정당성의 확보의 문제들, 의도가 좋은 것과 결과가 좋은 것, 넌 뭘 선택할래?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의 공감의 중요성까지 엄청나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이 이 주제별 수업에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주변의 이야기, 아까 그 삼둥이라든가 이런 애들 등장했지. 이런 주변의 이야기를 갖고 논의점을 찾아서 논제와 제시문을 통해서 논의점을 새기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이 기출문제와 주변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이해해보자. 이게 선생님의 수업의 목적이고 좀 재미있게 또는 아 그렇구나 라고 내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길 바라는 측면에서 수업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초반이다 보니까 조금 연결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 자체는 뭐야? 이 4가지 이 주제는 당연히 기출이었고 너희들이 반드시 풀어봐야 하는 내용들이었어. 그래서 조금 더 너희들의 이해를 쉽게 하려고는 했지만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너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서 한번 기출문제와 연결해서 풀어본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오케이. 여기까지 상위와 최상위를 구분하는 그 한 끗 차이의 주제별 수업에서 어느 파트? 윤리 파트. 자, 지혜의 쌤 유주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